이 단원 내에서 무게중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원리로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책에 있는 무게중심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리로. 그렇게 하나의 원리로 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설명을 잘 듣고 이게 이제 본질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거거든. 그 방법을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니까 잘 알겠지만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물체가 있어. 이런 물체의 운동을 물리적으로 분석할 때 보면 굉장히 이런 물체를 단순화해가지고 분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이렇게 던지면 이거 포물선 운동하잖아. 자, 슝 포물선 운동합니다. 근데 돌잖아요. 이 돌기도 하고 막 각각의 질량점들을 이제 분석을 하려 치면 꽤 복잡하지만 이만큼의 질량을 얘가 갖는 질량을 한 점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포물선 운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그 무게중심 개념을 이용하면 교육과정 안의 수학 문제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무게중심 개념을 설명하고 교육과정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그런 개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일단 무게중심은 회전력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토크로 정의를 합니다. 토크로. 예를 들어 여기에 이산계의 점에 대한 무게중심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산계의 점. 이산 뭔지 아니? 이산적이다. 이산적이다. 디스크렛. 그죠? 연속적이다라는 말의 대조적인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산적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뚝뚝 떨어진 그런 질량점들이 갖는 무게중심을 고민을 해보려면 봐봐. 무게중심이 아니더라도 특정 기준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X축이니까 X가 0이 되는 이 기준점에 대해서 X1, X2, X3에 있는 질량이 M1, M2, M3만큼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회전력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니? M1, X1. 근데 중력에다가 그 중력 방향까지의 거리를 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X축과 중력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M1, X1 더하기 M2, X2 더하기 M3, X3 이렇게 됩니다. 이게 X는 0을 기준으로 한 회전력의 합입니다. 근데 아까 무게중심의 역할이 뭐라고 했었냐면 M1, M2, M3 모두를 무게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봤을 때의 회전력하고 같을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의 위치를 X바라 하면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만큼을 더한 모든 질량이 X바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회전력과 동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X바는 어떻게 구하냐면 X바는 전체 질량 분의 각각의 회전력의 합으로 구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무게중심을 구하는 기본이 되는 원리. 대신 연속적으로 질량점들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덧셈 대신에 뭘 하겠니?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덧셈 대신에 적분을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갖고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의 무게중심을 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막대 이거 한번 구해볼까?
예제 1번을 봅시다. 예제 1번은 x축의 여기 x축의 x축에 이제 막대가 놓여져 있는데 x축에 막대가 놓여져 있는데 어떤 구간에 놓여 있냐면 1과 2 사이에 요런 막대가 놓여져 있는 거야. 1과 2 사이에 이런 막대가 놓여져 있는데 이 막대 각각의 질량점들에 대한 밀도가 또 다릅니다. x에 따라서 밀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떤 x라는 지점에서 요 짧은 길이를 갖는 이 막대 토막의 질량을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그 막대 토막의 질량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니? 지금 그 막대의 길이가 dx일 거잖아요. 그 막대의 길이가 dx일 거고 거기에다가 밀도를 곱한 게 그 dx가 갖는 질량이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밀도를 곱합시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그 짧은 동가리가 갖는 질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동가리의 회전력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그 동가리까지의 거리 모멘트 팔의 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건 얼마냐면 x입니다. x. 이걸 전부 다 더한 게 모든 질량점들의 회전력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부터 2까지 모든 질량점들의 회전력의 합입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 그 전체 질량이 x바에 모여 있다라고 봤을 때의 회전력과 같은 거야. 그 전체 질량은 아까 동가리의 질량이 2 더하기 3x 제곱 곱하기 dx였으니까 그 동가리의 질량을 1부터 2까지 더한 얘가 전체 질량이니까 이 전체 질량이 x바라는 위치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회전력과 각각의 회전력의 합이 같다. 이렇게 되면 x는 얘만 이항시켜 가지고 나눠주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다른 예제도 풀어볼까? 응? 뭐라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근데 그림을 보면 너무 큰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요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요 판때기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때기 각각의 질량점들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밀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각각 질량점들의 x좌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x제곱. 그렇게 해가지고 판의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부터 결정을 해야 되냐면 판을 구성하는 기본 도형을 띠를 x축에 평행한 띠로 볼 것인가 y축에 평행한 띠로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하든 y좌표를 구하든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이 부분, 이 판의 무게중심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밀도가 2x제곱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 둘 중 하나는 지금 정해졌죠? 뭐는 정해졌니? 그죠? x좌표는 0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양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중요한 건 밀도까지 대칭이 되어야 상황이 대칭적인 거거든. 밀도까지도 대칭이잖아. 그죠? 2x제곱으로.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x좌표는 그냥 0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무게중심의 y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야. 무게중심의 y좌표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띠를 x축에 평행하게 둘 것인가 y축에 평행하게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힌트가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y축에 평행한 띠를 생각하는 게 편한 이유가 뭐겠어? 그죠? 밀도가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띠를 이렇게 y축에 평행한 띠로 봐야 이 띠에 있는 모든 점들, 모든 지점들의 밀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게 제일 크고, 덤으로 요 띠의 길이도 구하기 쉽게 되어 있잖아. 그죠? y가 x에 대해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 띠의 질량부터 구합시다. 저 띠의 질량을 구하려면 먼저 저 띠의 넓이는 4-x제곱 곱하기 dx가 띠의 넓이죠. 띠의 넓이고, 거기에다가 밀도를 곱해야 띠의 질량이 나올 거잖아. 밀도가 얼마냐면 2x제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판의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요 띠의 질량만큼이 전부 다 어디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띠의 무게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띠의 무게중심이 어디니? 중점이잖아. 그죠? 여기 왜냐 하면 띠에서는 밀도도 다 똑같기 때문에 요 띠의 무게중심은 중점이거든. 이 중점에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하나의 평면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요거 띠의 질량만큼이 매달려 있는 거야.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는 지점의 y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아니면 x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그죠? 우리 지금 x축으로부터 거리가 궁금해요. 우리가 궁금한 건 무게중심의 y좌표거든. 그렇기 때문에 y는 0으로부터 얘의 거리, 이만큼의 질량이 매달린 지점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그게 모멘트 8의 길이야.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냐면 요 지점의 x축, y는 0으로부터의 거리, 다시 말하면 요 지점의 y좌표를 곱해야 됩니다. 모멘트 8의 길이로. 그러면 2분의 4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죠. 저게 모멘트 8의 개념이라는 얘가 모멘트 8의 길이가 되는 거죠. 중력으로 볼 수 있는 질량, 사실은 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중력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어차피 상수배 되는 거라서 그냥 이걸로 질량을 힘으로 생각해도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위치 벡터, 그 지점의 위치 벡터와 중력의 방향이 전부 다 수직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는 것만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곱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그럼 뭐겠니? 얘가 띠의 질량이잖아. 거기에다가 요 모멘트 8의 길이를 곱한 거니까 이 식의 의미는 요 띠가 갖는 회전력이 되는 거죠. 뭐를 기준점으로? x축을 기준으로. y는 0을 기준으로. 그럼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게 회전력의 합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만 나눠주면 무게중심이 나오는 거야? 전체 질량만 나눠주면 무게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체 질량은 위의 분자에서 요거만 빼면 되잖아.
알겠죠? 아까 띠의 질량이 2x제곱에 4-x제곱에 dx고 그것들을 전부 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적분하면 이게 전체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그걸 나눠주면 무게중심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모멘트가 돌림인가요? 여기서는 그 중력에다가 모멘트 팔의 길이를 곱한 결과가 돌림 힘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정의된 모멘트가 mx라는 거예요. mx? mx가 뭐지? 그 앞에 그 한글판에 보면 그 모멘트가 쭉 있어요. x 축에 대한 모멘트 이렇게 얘가 쭉 있는 거. 그렇지, 전체 토크의 합이지. 전체 토크의 합. 각각의 질량점들을. 계속 해볼까? 이해가 되니?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그 모멘트 팔이 그냥 그거하고 사이 거리 뭐라고? 모멘트 팔이라는 게 그냥 물체하고 기준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점까지의 위치 벡터와 중력의 방향이 수직이잖아. 원래는 돌림 힘이 그 외적으로 계산을 하잖아. 그거 알죠? 외적으로 계산을 하면 원래 계산식은 각도를 고려를 해서 뭐 사인 세타를 곱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세타가 90도인 상황이라서 그냥 단순히 그 지점 기준점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거리에다가 중력의 크기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중력의 크기 대신에 지금 그냥 질량만 곱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질량에다가 다 전부 다 동일한 중력 가속도를 곱할 건데 그것들은 그냥 다 고려하지 않는 거고 공통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그 나중에 모든 지점마다 다 밀도가 상수인 상황을 고려할 때는 중력 대신에 넓이만 생각하겠지. 넓이만. 지금은 또 밀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니까 그 면적소의 면적에다가 밀도까지 곱해서 질량으로 취급을 하지만 질량을 중력으로 취급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밀도 곱하는 것조차도 상수가 돼버리면 결론은 넓이만 갖고 생각하겠지. 넓이만. 이것도 봅시다. 이거는 연습을 계속 해봅시다. 얘는 밀도가 x제곱입니다. x에서의 밀도가 x제곱 이라면 여기에서는 얘들아 띠를 x축에 평행한 띠가 편하겠니? y축에 평행한 띠가 편하겠니? 이것도 y축에 x축 y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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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그렇죠. 이것도 x축에 y축에 평행한 띠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 모두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 그래서 이걸 y축에 평행한 이런 띠를 생각을 할 건데 이 지점을 만약에 x라 하면 요 띠만큼의 질량이 이 띠의 중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중점의 좌표는 x, 2분의 1에 루트 x 더하기 2분의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띠의 질량을 구해봅시다. 먼저 이 띠의 면적은 길이가 루트 x에서 2분의 x를 뺀 거, 위에 y 값에서 밑에 y 값을 뺀 게 저 띠의 길이고
거기에다가 dx를 곱한 게 띠의 면적이 되고 그 띠에서 밀도가 전부 다 x제곱으로 일치하니까 밀도를 곱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요 띠의 질량이 되고 먼저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해봅시다.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해보면 지금 요 지점에 요만큼의 질량을 갖는 애들이 매달려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하려면 x는 0으로부터 얘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x는 0으로부터. 그러면 x는 0으로부터 이 띠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x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0에서 1까지 합치면 이게 모든 띠의 회전력을 합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뭘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x좌표가 나온다? 전체 질량은 위에서 얘만 빼면 됩니다. 얘만 빼면 0부터 1까지 띠의 질량을 다 합치면 되는 거죠. 이게 무게중심의 x좌표. 그럼 무게중심의 y좌표 구하려면 우변에서 뭐만 바꾸면 되겠니? X 대신에 2분의 그렇지. 얘들아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야. 다른 모든 건 다 똑같잖아. 띠의 질량도 똑같아. 근데 지금 그 띠가 요 점에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봤을 때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하려면 y는 0으로부터 그 질량점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가 관심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는 모멘트 파의 길이로 x를 곱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x 대신에 2분의 1 루트 x 더하기 요거만 달라진 거죠. 그러면 무게중심의 y좌표가 나오는 거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x축, y축, 똑같이 fx는 루트 x인데 이번에는 얘가 gx가 x-2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4,2입니다. 그런데 밀도가 이번에는 각 지점의 밀도가 y에 의존해서 변하는 뭔가의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럴 때 무게중심 구하는 식을 찾아보세요. 그냥 델타 y라는 식으로 적어가지고 저기 델타 Y 아니 그냥 델타 y로 그냥 주어져 있어. y에 대한 식 아무거나.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를 찾을 때도 델타 y로 식을 쓰면 되겠지. 그럼 구체적으로 찾지 말고 식만 구해보라고. 식만.
식을 구해볼까? 이것도 x좌표부터 구해봅시다. 이건 중요한 건 밀도가 y에 따라서 변하니까 띠를 그지 x에 평행하게 어떤 y 값에 대해서 요 띠의 질량만큼이 어디에 모여 있다고 봐야 되냐면 어디에 모여 있다고 봐야 되겠니? 일단 x좌표는 두 점의 두 점의 x좌표의 중간이면 되잖아. 네. 그럼 이 지점의 x좌표는 y 플러스 2죠. 네. 요거 x좌표는 y 제곱이니까 x좌표는 y 플러스 2 플러스 y 제곱의 중간이 되는 거죠. y 좌표는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의 x좌표는 일단 이 띠의 질량을 구하면 띠의 길이가 y 플러스 2에서 y 제곱을 뺀 거에다가 띠의 두께 dy를 곱한 게 띠의 넓이고 그 띠의 넓이에다가 델타 y를 곱하면 이게 띠의 질량이에요. 띠의 질량인데 우선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할 거니까 x는 0으로부터 이 띠의 질량들이 매달린 거리를 구하려면 x좌표네. 그죠? 얘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부터 x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곱하면 네 y 플러스 2 더하기 y 제곱을 전부 다 지금 요만큼은 저 띠 하나가 갖는 회전력 우린 그 각각의 회전력을 다 합쳐야 되니까 y를 0부터 어디까지 합쳐야 되니? 그죠, 2까지 합쳐야 되죠. 여기를 뭘로 나눠야 돼? 전체 질량은 띠의 질량을 전부 다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의 x좌표가 나오는 거고, 그럼 무게중심의 y좌표는 요 x 대신에 y좌표를 구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요것만 이제 띠가 y는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다시 말하면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y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문제될 거 없죠? 이제는 약간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곡선의 무게중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곡선의 무게중심. 요런 반원 모양의 엄청 무거운 철사를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고 쳐봐. 그 다음에 이 철사를 뭐 굉장히 튼튼하지만 무게는 무시할 수 있는 이런 판때기에다가 이런 철사를 붙여놨다. 튼튼하지만 무게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러면 그 판때기의 어디쯤에 실을 매달아야 균형을 이룰 건가라는 문제야. 선생님, 철사를 휘어놨으니까 당연히
철사 딱 중간에 매달면 되죠.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매달면 아까 이야기했던 판때기, 무게는 무시할 수 있지만 튼튼한 판때기에다가 이런 철사를 매달아 놨는데 딱 중점에 이걸 매달아 놓으면 판때기가 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요 곡선 모양을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 무게 중심. 근데 테이프를 붙이면 안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 테이프를 붙이면 안 넘어가지. 테이프. 어디에다 테이프를 붙인다는 거지? 판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면. 너 무슨 상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기 중간에 좀 달면은 이렇게 넘어간다.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반원이 예를 들어 여기 이런 종이에 반원 모양의 무거운 철사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네. 붙여가지고 요 종이를 이렇게 뚫어서 실을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해놓는 거지. 네. 그러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어디일까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건 근데 다행히도 밀도가 상수야. 그냥 델타라는 상수야. 그러면 봐봐, 여기도 각각의 기본 도형을 이런 굉장히 짧은 호의 길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호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 도형을. 그러면 저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지금 A인 상황이니까 A D 세타가 저 호의 길이잖아. 저 A D 세타가 저 호의 길이야. 그러면 저 호의 질량은 A D 세타에다가 그냥 델타라는 상수를 곱한 게 되는 거지. 자, 먼저 무게 중심의 x 좌표는 의미 없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밀도도 상수고 모양도 좌우 대칭이니까 무게 중심의 x 좌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게 중심의 y 좌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의 y 좌표를 생각하려면 저 동가리가 특히 저 동가리의 요 중점이 y는 0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x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 모멘트 파의 길이는 요 수선의 길이니까 얼마니? 그죠? 이건 a 사인 세타입니다. a 사인 세타. 그럼 여기에다가 a 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는 그 동가리의 회전력이야. x축에 대한 회전력. y는 0에 대한 회전력.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겁니다. 세타가 반원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더해지겠네. 그러면 이 모든 회전력, 모든 동가리들의 회전력의 합을 뭐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y좌표가 나오겠니? 전체 질량으로 나눠야 되니까 동가리의 질량이 델타 A D 세타고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전체 질량이 나올 거라서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무게중심의 y좌표. 그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특히 기하 학회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이거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는 겁니다. 저희 저번에 하나 스테이트 받은 거. 그거는 뭐 받았지? 아, 그거는 해설의 풀이가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 수업이 끝났다는. 네, 밥 먹으러 가세요. 네.